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들고 계셨더라면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오늘도 이쪽 섹터로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쪽 가지고 있었더라면 굉장히 또 큰 단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오늘 이제 전일도 미 증시가 상승을 하고 마감이 돼서 국내 증시가 좀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패턴 자체가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코스피 2200선 즉 직전 고점 기준에서의 이 저항과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코스닥도 750포인트 구간에서 굉장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썩은 물량들이 다 나가야만 시장이 추가 급등을 할 거고요. 그 썩은 물량이 다 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들까지 다 나가버린다면 또 시장이 여기서 또 한번 무너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과 상승의 추세로 볼 때는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지수가 약간 답보 상태 속에서 여전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는 북한이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경협주가 올랐고, 또 오늘은 반대로 전면 끊겠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아침부터 경협주가 개파락 출발을 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은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발 이슈가 생긴다면 옛날 같으면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흔들려야 되겠지만, 지금의 북한 이슈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 완전히 배제된 이슈로 시장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는 2200포인트에 대한 물량 부담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북한 이슈는 그다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적으로 이 재확산 우려가 조금 이슈가 되면서 부담격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최근에 1000명 이상의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 재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이제 기존에는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엄청난 상승세가 연이틀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부담이 된다라고 오늘 좀 느껴져요. 종목별로 좀 부담이 될 정도로 묻지마 배팅과 시장에서 특징주 이슈 떴다 하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과열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종목을 매매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기에도 부담되고 정말로 쉽지 않은 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매는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하락 종목 수를 세워 보셨더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너스 코스닥이 0.2%대 구간에서 하락 종목 수가 920개가 나왔어요. 상승 종목 수는 300개고요. 300개 종목이 시장을 다 끌어올리고 나머지 900여 개 종목이 다 빠져버리는 이런 쏠림의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륵과 같은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장 지수가
강하지 않은 증시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나스닥 선물의 일부 회복이 겹치면서 특히 이제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똑같이 종가 무렵에 피차익 즉 프로그램 매수가 양시장에 들어오면서 종가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틀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하루 전이고 내일 변동성이 크다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네, 내일 변동성이 없다면 네, 동시 만기 기간에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또 내일 종가에 이 지수 전기 변경이 겹쳐 있어요. 보통 이런 이 지수 변경 종목을 매매할 때는 2, 3주 전에 이 편입이 되는 종목을 들어가서 네,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을 많이 노립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되면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 이제 혹은 이런 종목 이런 타이틀을 검색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코스피 200에 뭐 편입이 되는 예를 들어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뭐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편입이고요. 태영도 편입이고요. 최근 좋았던 종목들이에요. 이쪽 편입이고 빠져나갈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편입되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까지의 흐름이 좋고 종가에 올렸다가 그 다음날 패대기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에 최근에 뭐 올랐던 얘는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가리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셀리버리 뭐 내일 하루 정도 뭐 이런 종목군들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아서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얘는 좀 별개죠. 별개. 왜냐면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까지만 얘는 좀 보고 얘도 던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의 정기 변경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언급드릴게요. 내일 이제 이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보면은 환율이 1200선이 드디어 깨졌어요. 1200선이 드디어 깨졌고 이 북한 이슈가 더 이상 시장에 크게 작용하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환율에서 나와 있어요. 환율에서.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일에 이어 치료제, 뭐 백신, 정신없는 급등 연속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종목수가 큰 거 그 부분 그리고 최근 언급했던 부강약품, 그 다음 동아약품은 언급을 안 했는데 전부 다 이 일정이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갔다라는 거. 아직 못 올라간 게 SV 인베스트먼트인데 이상을 6월 중에 네,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발표 나오기 전에 뭐 들어가 볼 만한 게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정도 될 거다. 너무 올라 있는 거 잘못 따라잡다가 큰 손실 입지 마십시오. 그래서 덜 올라간 거. 그리고 하나 수소차 투자 회사 대박 난 게 지금 하나우가 상한가 들어갔고 한화도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 외에 아까는 마이너스 때 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상한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음봉 매집 그리고 삼성 중공업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QR코드 관련해서 내일 시행이 되죠. 내일 시행이 돼서 뭐 오늘 일부 수익 이슈가 나왔고 내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 차익 실현에 대한 날로 봐야 되고 중화학체 관련해서도 옵티팜, 에클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USA가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아마 진행이 됐겠죠. 어제 밤부터 오늘 밤부터인가 아무튼 근데 나이백이 이 치료제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견을 이제 그걸 발표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참여하는 뭐 바이오 리더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발표가 나오면 또 치료제로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6월달 중에 3상 네, 들어가는 거 후속 3상, 거기에 당뇨병 학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는 헬릭 스미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거 JCN 등 오늘 강했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 정도 시장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뭐 수급 한번 보죠. 시장 종합을 일단 하나 펴놓고, 오늘 시장 종합 보면 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시장 지수는 종가에 끌어올렸는데 하락 종목수가 여전히 많다라는 거, 이게 부담인 거죠. 원래는 300개, 930개였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뭐 살짝 뭐 플러스 10% 정도 상승이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중국 홍콩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강했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약간 음봉 정도, 네, 이 정도는 이미 오늘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신용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고객의 탁금이 늘었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일정 부분 네, 좀 녹여낼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부담이 됩니다. 그 최근에 고객의 탁금이 추가로 늘지 않는 부분이 시장의 추가 상승에 대한 이 유동성이 다소 약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도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네요. 자, 종목들 보죠. 대형주 맨날 삼성전자만 이야기하는데 우량주 관점에서 이 하단까지 또 기다렸다가 눌리면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밀리면 이 구간 기다렸다가 85,000원에서 매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치면서 굉장히 좋고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추가 치고 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가 아마 이제 돌파 구간에 들어갈 자리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며칠째 지금 째고 있어요. 오늘은 매매를 안 했고요. 나머지가 하도 좋은 종목이 많아서 매매를 안 했고, 내일 정도에 이거 깨고 신고가 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아마 누르고 갈 건데 5일선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자, 한화 상한가 들어왔다가 좀 풀렸다. 일단 얘는 상한가를 넣어야죠. 넣어야 내일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얘는 하나 솔루션 이렇게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봉매집이 하나 솔루션이 좀 된 것 같아요. 운봉매집이 하나 솔루션이 좀 된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지금 2천억을 들어왔다. 그럼 살짝 밀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계산을 하면서 내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끝나버리면 얘는 죽는 거고요. 여기가 음봉매집이라면 시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보여지네요. 아모레 그룹주는 뭐 잘 매수하고요. 티움바이오, 네, 티움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눌렸다가 가든 뭐 올랐다가 눌리든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8,000원까지 갈 거고요. 지금 오늘 SK케미칼을 지금 저희는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해서 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같은 관점. 뭐 케미칼은 뭐 다른 이슈가 있죠. 뭐 나파모스타트, 오늘 이거 빠졌네.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오늘 많이 오는 거,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제일약품, 제일파마 홀딩스, 그 다음에 뉴지랩 정도, 그리고 SK케미칼 얘도 엮여 있어요. 캐머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 보인 거, 저희는 SK케미칼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급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좀 진행을, 수급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수급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잡았네요. 여기서 매매를 잡아서 위에서 매도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 10만원 뚫고 한번 강하게 얘도 쳐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0만원 언저리까지 잡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잘 치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부강약품이 오늘 굉장히 강했죠. 저는 다 팔아서 없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얘는 관심 종목에서 빼고, 그 다음에 엔지캠 뭐 호중구 증후군인데 얘도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도 내일 한번 같이 봐보시고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이 보고, 거기에 SV 인베스트먼트 오늘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냈고 좀 전략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돌파해서 불타기를 했는데, 불타기를 하고 저는 이 정도까지 갈 줄 알았는데 못 가서 일단은 전략 매도를 여기서 다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큰 수익은 났는데 내일장 뭐 눌리고 할 때 다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뮨메드 네, 관심 가져 보시고요. 그 다음 아시아나 IDT 어제 언급을 드리고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아시아나 IDT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눌리면 얘도 지속 관찰하고 매매하시고요. 아시아나 항공이 코스피 200 편입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수급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에 올리던지 뭐 지지고 볶고 걔네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어떻게 될지는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텔콘, 그 다음에 KPM테크. 텔콘은 전일 매매를 해서 없습니다. 전일 매매를 해서 텔콘은 없고요. 이렇게 매매를 해서 없고, KPM테크를 이제 상한가 전에 여기서 돌파로 따라잡아서 완전히 발매도 했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제 그릇이기 때문에 발매도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이슈가 아닌 걸로 봤는데 굉장히 강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 빼고요. LB세미콘도 어제 종가 보고 오늘 시가 강세 정도 봤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났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넥슨GT 내일 이슈가 있는데 시간 외에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내일 일단은 뭐 시초가에 약간 밀렸다가 올라갈지 일단은 얘는 관망하면서 내일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물량 가지고 넘어가고요. 자, 테라젠, 이텍스 오늘 이제 라이브 때 회원님들하고 이 구간에서 참 재밌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때 이 종목은 왜 돌파를 해야 되는 종목이었는지, 그래서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 눌림을 봐도 된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고 재차 반등하는 구간에 이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나왔네요.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KCT 한은에서 그게 나왔어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라는 이슈로 오늘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일단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물량도 털었겠지만 오늘 거래를 많이 터트린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 그래서 내일 밀려가지고 이때 떨어지면 한 번 정도 여기서 단기 파동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아래 꼬리 잡고 한번 올려가는 모습 속에서 매매를 해볼까 하고요. 사실 이거 상따 들어갔다가 그냥 못 가길래 팔아버렸어요. 상따 들어갔다가 돌파로 들어갔다가 이거는 팔았고, 나머지는 뭐 스윙 종목은 스윙대로, 얘는 단기는 단기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백이 조만간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세도 굉장히 이쁘게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돌파 임박이라고 보고 얘는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장 녹록지 않은 시장이네요. 일단은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기일 전까지는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단타장세예요. 단타장. 네, 단타장세. 이 추세 장세는 지금 끝났죠.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다시 만들려면 꺾어서 이렇게 해서 추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추세 상승의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물량 소화 과정의 단타장세 국면이다라고 국면을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라이브 방송 네,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URL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